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우리 몸의 생존 접착제 콜라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동물성 원료의 시대가 저물고 식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에 첨단 바이오 기술이 더해져 먹고 바르는 것을 넘어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소재로까지 진화하고 있는데요. 흙에서 찾은 가능성으로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식물성 콜라겐의 기술력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이너뷰티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른 식물성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민, 하경수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이너뷰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면서 콜라겐은 이제 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됐는데요.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안목도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 콜라겐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피부를 위한 성분으로만 여겨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 콜라겐은 우리 몸 단백질 전체의 30% 이상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네. 중요한 건 콜라겐이 만 25세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감소한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40대가 되면은 20대의 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단순히 피부 탄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절이나 혈관 등 신체 구조 전체가 약해진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최근 시장에서는 콜라겐을 단순 미용 보조제가 아니라 필수 영양소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신체 부위에 있어서 뭐 관절 그리고 혈관에도 콜라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건축공사에 비유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빌딩이라고 표현한다면 뼈나 근육을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과 벽돌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은 이 벽돌들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시멘트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벽돌을 써도 건물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콜라겐은 체내 전체 단백질의 30%를 차지하고 피부 진피층의 90%, 관절 연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성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생존을 위한 접착제입니다. 네, 흔히들 뭐 콜라겐 하면은 족발이나 생선 껍질 같은 동물성 콜라겐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식물성 콜라겐에 대한 관심이 또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식물성 콜라겐은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식물에서 찾은 콜라겐입니다. 사실 식물에는 콜라겐 자체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콜라겐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걸 식물에서 뽑아 우리의 몸에 잘 맞게 바로 만든 것이 식물성 콜라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물성이 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느냐와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먼저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어디에서 쓰이느냐입니다. 우리 몸속 콜라겐의 역할은 여러 타입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I형은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하고 뼈를 구성하고 있고요. E형은 관절 연골의 쿠션 역할을 하고 3형은 혈관이나 근육 같은 유연한 조직을 담당합니다. 즉 단순히 콜라겐을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맞는 콜라겐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장은 대부분 소, 돼지 등 동물성 원료에 의존하다 보니 특정 타입만 섭취하거나 불필요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물성 기술을 통해 불순물 없이 순수한 콜라겐 구조를 갖추고 우리 몸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분순물이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차별점이 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흔히 접해온 그 동물성 콜라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실 화학적인 분자 구조만 놓고 보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 합성을 돕는 기능 자체는 동물성이나 식물성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와 무엇이 더 들어있느냐에 결정적인 차이가 벌어집니다. 첫째는 공정의 순수성입니다. 동물성 원료는 가축 질병이나 항생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복잡한 화학적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 식물성 원료는 원료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미해 요소 없이 고순도의 콜라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식물만이 가진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식물성 콜라겐에는 동물 원료에는 없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콜라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탄력과
재생에 훨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예, 이게 특별히 더 식물성 콜라겐 앞으로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아무리 원료가 좋아도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좋은 성분을 좀 제대로 우리 몸 필요한 곳곳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흡수의 한계를 깨기 위해 독자적인 초저분자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분자가 크면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 식물성 유효 성분을 가장 작은 분자 단위인 초저분자로 쪼개서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효능을 가진 진화된 콜라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성분과 효능 면에서는 진화됐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분야까지 좀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기술의 핵심은요, 확장성입니다. 단순히 식품 원료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된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 가능한 이제 펩타이드 소재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활용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이너뷰티 식품 시장입니다. 음료, 젤리, 타블렛 등 이미 먹는 제품으로 상용화가 완료되었고요. 두 번째는 클린뷰티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동물성 원료가 가진 특유의 비린내 그리고 이런 알러지 걱정이 없고요. 식물 고유의 항산화 성분까지 고기능성 안티에이징 원료로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메디컬 분야인데요. 실제로 식물 콜라겐은 동물류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결국 먹고 바르는 것을 넘어서 의료 기술까지 식물성 콜라겐의 영역을 계속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국내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최근에 글로벌 푸드테크 어워즈 12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식물성 콜라겐 기술이 미래 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솔루션으로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들도 특정 제품보다도 저희가 제시한 식물 기반의 접근 방식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동물성 원료가 가진 환경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능은 더 뛰어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또 이 젊은 청년분들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이런 도전을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또 있다고요. 예, 사실 저희는 3대째 농업을 이어오는 집안에서 같이 태어났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식물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식물만의 생존 전략 때문에 창업을 결정했는데요. 예를 들면 동물들은 덥거나 천적이 나타나면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 한 곳에 뿌리 내리면 평생 그 자리에서 척박한 환경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식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이런 동물보다 훨씬 강력하고 독한 방어 물질을 축적하는데 그게 바로 파이토케미컬 성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 요 지점인데요. 식물이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저희가 바이오 소재로 바꿀 수 있다면 이거는 농업이 단순한 1차 생산이 아니라 천연물 소재 산업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예. 이 식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콜라겐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더 큰 비전은 바로 미래 단백질 공급원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단백질의 대부분을 가축, 즉 동물성 자원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공급망은 심각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은 전염병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사육 환경은 악화는 언제든 원료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나 식량 안보 차원에서나 더 이상 동물성 원료에만 의존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식물성 펩타이드 연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집단 감염으로 폐사될 위험이 없고 탄소 배출도 적은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입니다. 이 식물성 원료를 단순한 채식이 아니라 고기보다 흡수가 빠르고 기능성이 뛰어난 첨단 바이오 단백질로 가공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식물이 미래 식량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끝으로 이런 기술들이 농업의 미래를 좀 어떻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농업은 더 이상 낡은 1차 산업이 아니라는 거고요. 가장 최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되어야 될 미래 핵심 바이오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이 단순히 생산해서 배불리는 것에 그쳤다면 미래 농업은 그 속에 숨겨진 가치를 발굴해서 저희 결국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명 산업으로 진화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도 저희의 기술을 만나서 고부가가치의 소재로 다시 태어나고 그것이 전 세계의 건강을 지켜내는 저희 K바이오의 새로운 기준,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민 하경수 대표님과 세대교체 중심에서 식물성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